아침에 영등포에서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70살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왜 선생님 피부는 아직도 밝고 단단한가요? 어떻게 10살은 더 젊어 보이나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이 궁금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려고 해요. 바세린의 이 한 방울을 올바른 비율과 올바른 시간에 섞었으면 예순이 넘은 피부도 한 달 만에 회복을 도울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저는 78살 옥선 할머니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하고 피부가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실수를 알려주고 수천 명이 성공한 주간 계획을 보여드릴 거예요. 중간을 건너뛰면 잘못 써서 피부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끝까지 들으면 피부가 더 빨리 늙는 숨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영등포에서 거의 4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어르신들께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크림을 쓰면 좋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주 익숙한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 영상의 댓글을 열어보면 늘 같은 걱정들이 있어요. 선생님, 바세린을 쓰면 피부가 더 까매지나요? 밤에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이 막힌다고 들었어요. 제 피부는 종이처럼 얇은데 바르면 따갑지 않을까요? 비타민 E는 여드름을 만든다는데 정말인가요? 한 번 써봤는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제가 지성 피부인데 바세린을 바르면 나쁜가요? 이런 오해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된 입소문, 너무 빨리 만든 온라인 영상, 그리고 예전에 어떤 것을 잘못 쓰고 나서 생긴 나쁜 반응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진짜 피부를 해치는 것은 바세린이나 비타민 E가 아니에요. 바르는 방법, 바르는 시간, 바르는 양이에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틀려도 피부는 좋아지지 않아요. 얼굴이 칙칙하고 끈적하고 따뜻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제 작은 진료실에서 많이 봤어요. 먼저 분명하게 말해야 해요. 바세린은 피부를 더 까맣게 만들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 무겁고 상쾌하지 않아서 더 어두워졌다고 느껴요. 하지만 이유는 바세린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너무 많이 바르거나 더 나쁘게는 낮에 바른 거예요. 바세린은 수분을 강하게 잡아요. 다음 날 밖에 나가면 특히 마포, 강서, 영등포처럼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두꺼운 바세린이 먼지를 붙게 해요. 먼지가 약한 선크림과 섞이면 피부가 더 빨리 칙칙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세린이 얼굴을 어둡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은 모공이 막힌다는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저는 지성 피부라서 바세린을 바르면 여드름이 난다고요. 이것은 잘못된 시간에 쓸 때만 맞아요.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아요. 하지만 피부가 깨끗하지 않을 때 바르거나 코와 턱처럼 기름이 많은 곳에 너무 많이 바르면 막힌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밤에만 깨끗한 피부에 가벼운 수분을 먼저 바르고 바르면 바세린은 수분을 지키는 뚜껑처럼 작용해요. 이것은 예순이 넘은 분들에게 아주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층이 약해지고 물이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겨울에 히터를 켜고 자면 아침에 피부가 더 거칠고 칙칙하고 주름져요. 또 다른 오해는 아주 건조한 피부는 두껍게 발라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큰 실수예요. 어르신들은 피부가 꽉 찬 느낌을 원해서 너무 많이 바르는데 많이 바른다고 흡수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피부가 숨을 못 쉬고 갇힌 느낌이 들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해요. 바세린은 안개처럼 가볍게 느껴져야 해요. 빵에 버터 바르듯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얼굴 전체에 쌀알 한 알 크기면 충분해요. 이른이 넘은 분들은 피부가 이미 얇아요.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따뜻해지고 빨개질 수 있어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 어떤 제품만 발라도 금방 빨개지는 분들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요. 제 피부는 얇고 쉽게 빨개지는데 바세린을 써도 되나요? 답은 가능해요.
하지만 올바른 부위와 올바른 순서로 써야 해요. 민감한 피부일수록 안정적인 수분 잠금이 더 필요해요. 피해야 하는 것은 바세린이 아니에요. 각질 제거 직후나 얼굴이 햇빛 때문에 뜨거울 때 바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경고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단 하나만 잘못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피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부분에서 비율과 순서와 주간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바세린에 대해 오해했거나 제가 말한 문제 중 하나라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배우고 싶다는 뜻으로 제가 알 수 있어요. 지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를 이해했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한 가지 실제 이야기로 데려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자기 모습처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이 중요해도 정말 우리를 믿게 하고 바꾸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헷갈리고 잘못하고 희망을 잃었다가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은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부산 해운대에 사는 78살 김옥선 할머니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이르니 넘은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봐요. 젊을 때는 피부가 단단하고 빛났지만 지금은 건조하고 쉽게 빨개지고 볼에는 진한 갈색 반점이 많고 날씨가 차가우면 입 주변이 얇게 벗겨졌어요. 서울보다 습한 바닷가에서 평생 살았어도 찬바람과 짠 공기가 세월 동안 피부를 건조하고 얇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날을 아주 잘 기억해요. 할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왔지만 눈가의 피부만 봐도 여러 번 실패한 피부의 피로가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하신 말은 내 피부에 뭐가 문제일까요가 아니었어요. 선생님, 동창회 가면 창피해요. 왜 제 피부가 이렇게 빨리 어둡고 늙어 보이냐고 다들 물어요라고 하셨어요. 이 느낌은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픔은 피부가 건조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잃어서 오는 것이에요. 진료를 하면서 할머니는 제가 영상 댓글에서 수백 번 본 똑같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바세린이 피부를 막나요? 모공을 막는다고 들었어요. 제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요. 바르면 가렵지 않을까요? 비타민 E5를 쓴 적이 있는데 얼굴이 뜨거웠어요. 제 피부와 안 맞는 건가요? 전에 어떤 크림을 썼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세린도 너무 강한 건가요? 이 질문들은 할머니가 피부 관리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르신들에게 이런 일은 아주 흔해요. 여러 가지를 해봐도 효과가 없고 피부는 더 나빠지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은 것과 똑같이요. 피부가 뜨겁고 빨개진 이유는 바세린이나 비타민 E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시간과 잘못된 양으로 썼기 때문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나서 또는 각질 제거를 하고 나서 피부가 뜨거울 때는 무엇을 발라도 반응이 나요.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바르면 흡수가 안 되고 얼굴 위에 따뜻한 기름층처럼 남아서 얼굴이 뜨거워져요. 바세린을 낮에 바르고 밖에 나가면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얼굴이 답답하고 칙칙해져서 바세린이 안 맞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피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문제는 제품이 아니에요. 쓰는 방법이에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진료실 큰 거울 앞으로 데려갔어요. 얼굴에서 가장 건조한 부분들, 볼, 입가주름, 눈가를 가리켰어요. 이곳들이 올바른 방법을 쓰면 가장 빨리 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할머니 나이에는 피부 장벽이 스스로 빨리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피부가 물을 잡는 힘을 다시 만드는 것에서 시작돼요. 제가 할머니에게 꼭 알리고 싶었던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도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피부도 너무 늙어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오리를 막는 것은 잘못된 방법과 우리는 변할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날 저는 작은 단계 하나하나를 모두 알려드렸어요. 비율을 어떻게 섞는지, 어떻게 바르는지, 반응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주간 계획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황금 시간까지요. 할머니는 첫 줄을 큰 기대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아침에 얼굴이 더 이상 땡기고 아프지 않아요. 이것이 피부 장벽이 반응하고 있다는 첫 신호예요. 다음 주에 할머니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는 다음 부분에서 말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순이든 칠순이든 팔순이든 올바르게 알면 피부는 아직도 변할 수 있어요. 만약 옥선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과 닮았다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는 뜻으로 제가 알게 될 거예요. 옥선 할머니가 문제는 바세린이 아니라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한 뒤에 저는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바세린을 올바르게 써도 효과는 수분 지키기에서 끝나요. 하지만 진짜 피부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볼이 덜 칙칙해지고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피부 겉이 다시 빛나길 원한다면 꼭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옥선 할머니에게 지금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것 한 방울이면 회복 속도가 3배 빨라져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제 영상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보이는 표정과 똑같아요. 정말인가요? 한 방울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하는 재료는 비싸지도 않고 유명한 고급 세럼도 아니고 매달 비싼 돈을 내야 하는 크림도 아니에요. 그것은 비타민 E 오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먹는 보조제로 생각하거나 흉터에만 바르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 한국 진료에서는 비타민 E가 예순 이후 늙고 얇고 건조한 피부를 살리는 도구예요. 하지만 어떻게 쓰는지 말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비타민 E를 썼더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루 종일 기름진 느낌이었어요. 제 피부에 안 맞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묻죠. 비타민 E가 여드름을 만들까요? 저는 오일이 무서워요. 이런 질문은 보통 비타민 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몰라서 나오는 것이에요. 비타민 E는 몸에서 쓰는 가장 강한 항산화제 중 하나예요. 나이 든 피부에서는 햇빛, 먼지, 찬바람, 줄어든 자연 기름 때문에 세포가 상하고 얇아지고 건조해져요. 비타민 E가 오일 형태일 때는 피부의 지질층으로 들어가 부족한 곳을 채우고 세포막을 돕는 일을 해요.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코코넛 오일처럼 분자가 큰 오일은 모공을 막을 수 있지만 비타민 E는 나이 든 피부의 자연 기름과 더 잘 섞여요. 그래서 저는 예순이 넘은 분들이 회복할 때 비타민 E를 자주 써요. 건조하거나 벗겨지거나 빨개지거나 깊은 기미가 있을 때도요. 비타민 E는 마법은 아니지만 강한 성분보다 나이 든 피부가 더 잘 받아들이는 재료예요. 레티놀이나 AHA 같은 강한 성분들은 예순 이후 피부를 자주 자극하지만 비타민 E는 반대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줄이고 몇 번만 올바르게 바르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하지만 비타민 E에는 약점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비타민 E는 낮에 쓰면 안 돼요. 먼지를 끌어당길 뿐 아니라 햇빛에 조금 더 민감해져요. 화상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따뜻해지고 쉽게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회복 계획에서는 비타민 E는 꼭 밤에 피부가 쉬는 시간에만 써야 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이것이에요. 비타민 E를 바르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뜨거워지는 느낌은 보통 너무 많이 바르거나 젖은 피부에 바를 때 생겨요. 비타민 E는 두껍게 바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피부 위에 남아서 따뜻한 기름층처럼 돼요. 그래서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이쯤에서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지금 여러분께 말하듯 설명했어요. 진짜 효과는 비타민 E와 바세린을 같이 쓸 때 나오는 거예요. 따로 쓰면 좋지만 함께 쓰면 훨씬 강해져요. 비타민 E는 기름 성분을 주고 바세린은 수분을 지켜요. 하나는 영양을 주고 하나는 지키는 역할이에요. 이 둘은 원래 함께 쓰려고 만들어진 것처럼 상호작용해요. 저는 70 넘은 피부 구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얇은 지질층, 빠른 수분 손실, 건조한 날씨에 쉽게 무너지는 약한 장벽요. 일반 보습제는 몇 분만 물을 주고 금방 날아가지만 비타민 E는 지질층을 고치고 바세린은 그 위를 단단히 막아주니 피부가 더 빨리 탄력을 되찾아요. 잠시 조용하던 할머니가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밤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 말은 제가 댓글에서 많이 본 고민과 닮아 있어요.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께 말하듯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양과 정확한 부위에 바르셔야 해요. 잘못하면 효과가 많이 줄어요. 비율과 바르는 순서는 다음 부분에서 말할게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 비타민 E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고 느꼈다면 숫자 3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중요한 부분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옥선 할머니가 왜 비타민 E 오일이 필요하고 왜 바세린과 함께 쓸 때 가장 잘 작동하는지 이해한 뒤에 다음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재료를 알고, 효과를 알고, 과학을 알아도 비율이나 방법을 틀리면 결과는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동안 환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말했어요. 피부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올바른 순서, 올바른 양, 올바른 시간을 따라야 한다고요. 이제 저는 그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진료실에서 옥선 할머니가 오늘 밤부터 시작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저는 바세린 작은 통과 비타민 E 오일 한 병을 꺼내서 앞에 놓았어요. 비타민 E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그 두께를 보여주고 쌀 2알 크기의 바세린을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것이 황금 비율이에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진료실에서도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묻죠. 비타민 E를 더 많이 쓰면 빨리 흡수되나요? 바세린을 더 많이 쓰면 피부가 더 촉촉해지나요? 답은 항상 아니에요. 비율을 바꾸면 나이 든 피부가 필요로 하는 균형이 깨져요. 올바른 비율은 바세린 2부분, 비타민 E 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비타민 E를 2부분, 바세린을 한 부분 쓰면 피부는 뜨겁고 무겁고 기름져요. 바세린을 너무 많이 쓰면 수분 잠금이 너무 두꺼워져서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비율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에요.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새끼손가락으로 두 재료를 아주 부드럽게 섞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새끼손가락은 압력이 가장 약하니까요. 섞이면 얇은 크림처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일반 로션처럼 문지르는 대신 톡톡 두드리며 바르는 법을 보여줬어요. 나이 든 피부는 쉽게 늘어나고 강한 문지름 때문에 주름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른 방법에는 3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두드린 뒤 안에서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얇게 펴세요. 둘째, 절대 따뜻하거나 젖은 피부에 바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로 씻고 바로 발라 따갑다고 말해요. 모공이 열려 있을 때 비타민 E가 잘 작동하지 않고 바세린은 열을 가둬요. 피부는 반드시 식은 뒤에 발라야 해요. 셋째, 눈가를 옆으로 문지르지 마세요. 예순이 넘으면 눈가는 아주 얇아요.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볼에서 바깥 눈가 쪽으로 위로 올리듯 바르고 마지막에 두 손을 눈가 위에 살짝 올려 자연스러운 온기로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순서도 알려드렸어요.
먼저 볼부터 시작하세요. 볼은 두껍고 잘 흡수돼요. 그 다음 코, 입과 주름, 마지막으로 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코와 턱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하얀 각질이 많이 벗겨진 피부에는 바르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피부 장벽이 아주 약해요. 필요한 것은 강한 잠금이 아니라 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도 말해요. 이 혼합물을 바르기 전에 가벼운 수분 크림이나 수분 토너를 먼저 쓰세요. 바세린은 물을 주지 않아요. 물을 잡아둘 뿐이에요. 아래에 물이 없으면 혼합물은 피부 위에 그냥 머물러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답했어요. 혼합물이 눈에 들어가면 어떡하나요?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따뜻한 천으로 눈가를 살짝 눌러 오일이 부드럽게 올라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중요한 것은 문지르지 않고 세게 씻지 않고 거친 티슈를 쓰지 않는 거예요. 진료실을 떠나기 전에 저는 3가지 마지막 주의를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자주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각질 제거 후 바로 바르지 마세요. 나이 든 피부는 자극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해요. 둘째, 낮에는 절대 쓰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돼요. 비타민 E도 바세린도 빛을 잡아요. 셋째, 날씨가 매우 덥거나 강한 히터를 켜고 잘 때는 쓰지 마세요. 열이 피부를 쉽게 빨갛게 만들어요.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옥선 할머니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왜 실패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였어요. 만약 여러분도 얼마나 바를지, 어떤 순서로 바를지 헷갈린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예순 이후 피부에 맞는 더 자세한 관리법을 배우고 싶다는 뜻으로 제가 알 수 있어요. 옥선 할머니가 황금 비율과 올바른 바르는 방법을 배운 뒤에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다음 단계,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달라질지를 결정하는 단계는 주간 회복 계획이었어요. 많은 어르신 시청자들이 며칠 쓰다가 그만두었다고 말해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또는 얼굴이 반짝여서 더 기름져졌다고 생각해서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순 이후의 피부는 훨씬 천천히 움직이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따라야 해요. 이것이 제가 옥선 할머니에게 준 계획이고 단 4주 만에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젊은 피부는 며칠 만에 반응하지만 예순 이후의 피부는 어떤 재료라도 적응하는데 최소 일주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느리게 해야 해요. 첫 주에는 일주일에 3번이 가장 좋아요. 이때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기대하는 때가 아니에요. 피부가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장벽이 약할 때는 매일 쓰면 입가와 눈가가 쉽게 부담을 느껴요. 첫 주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아침에 얼굴이 덜 땡기고 세안할 때 너무 건조하지 않다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일정이 일주일에 4번으로 늘어요. 이때부터 피부가 수분을 더 잘 잡아요. 장벽이 비타민 E의 기름 성분에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옥선 할머니는 둘째 주에 입가가 전보다 훨씬 덜 당기고 벗겨짐도 거의 없다고 했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언제 늘려야 하는지 묻는데 답은 아주 쉬워요. 아침 세안 후 피부가 아프거나 당기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셋째 주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주예요. 저는 이때를 깊은 회복주라고 불러요. 일정은 4번 또는 5번이에요. 옥선 할머니는 무거움을 피하려고 4번을 선택했어요. 이 주에는 볼이 먼저 조금 밝아지고 입가와 눈가 잔주름이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저는 변화가 천천히 오니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면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속도가 어르신 피부에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넷째 주는 안정과 새로움의 주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때 3가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탄력이 좋아지고 겉이 덜 건조해지고
작은 주름이 줄어요. 피부가 혼합물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영양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옥선 할머니는 2주에 부산 밀락시장에서 오랜 친구가 왜 이렇게 요즘 더 환해 보이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많은 시청자들도 이런 순간을 꼭 경험하길 바라요. 또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는데 이 계획을 따라도 되나요? 옥선 할머니에게 한 말,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은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당뇨, 혈압, 약을 먹는 어르신 대부분에게 잘 맞아요. 하지만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금이 깊다면 일정은 줄이고 수분을 먼저 채워야 해요. 강한 히터를 켜고 자는 분들은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빨리 말리기 때문에 일정도 조금 줄여야 해요. 중요한 것은 계획을 너무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부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묻죠. 이 방법을 3달 동안 계속 써도 되나요? 네, 돼요. 하지만 꼭 쉬는 날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4날 쓰고 하루 쉬는 식이에요. 나이 든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진료가 끝날 때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지금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은 말을 전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이 바르는 것도 빨리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그리고 올바르게 바르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로 그 과정을 정말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만약 여러분도 예순 이후 다양한 피부 타입을 위한 8주 장기 회복 계획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옥선 할머니가 첫 4주 계획을 끝낸 뒤에 저는 항상 어르신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것을 설명했어요. 피부에 생기는 모든 변화가 좋은 신호는 아니고 모든 이상한 느낌이 나쁜 반응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혼합물을 멈추거나 얼굴이 뜨거운데도 더 바르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계속 바르기도 해요.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신호가 진짜 회복이고 어떤 신호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몇 가지 단순한 느낌만 알아도 피부가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많은 시청자들도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3가지 황금 회복 신호라고 불러요. 첫 번째 황금 신호는 아침에 세안할 때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이른이 넘은 분들은 보통 세안할 때 입가와 볼이 땡기는 느낌을 많이 말해요. 그런데 세안할 때 손이 부드럽게 미끄러지고 건조함이 적다면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황금 신호는 수분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은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 얼굴이 아침에 칙칙해 보이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아프지 않고 자연스러운 촉촉함이 남아있다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옥선 할머니는 아침에 웃을 때 오랫동안 느껴왔던 아픈 건조함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 황금 신호는 볼을 살짝 만졌을 때 표면이 더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 바깥층이 고르게 되고 손가락 아래에서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져요. 거울로는 아직 잘 안 보이지만 손끝은 먼저 알아요. 하지만 회복 신호가 있으면 경고 신호도 있어요. 이것은 일정이나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붉은 기운이에요. 가벼운 붉음은 괜찮지만 오래 지속되면 혼합물이 너무 무겁거나 피부가 너무 뜨겁다는 뜻이에요. 60 넘은 분들은 비타민 E를 많이 쓰면 이런 일이 쉽게 생겨요. 두 번째 경고 신호는 바르자마자 따갑거나 화끈한 느낌이에요. 이것은 제품이 안 맞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부가 아직 따뜻한 상태에서 발랐거나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한국 겨울에 히터가 강한 집에서 자주 생기는 현상이죠.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아침까지
번들거림이나 기름기 반짝임이 남는 경우에요. 많은 사람들은 반짝임이 촉촉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밤새 반짝이면 혼합물이 흡수되지 않았고 바세린이 너무 두껍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양을 줄이거나 횟수를 줄여야 해요.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어떤 사람은 잘 맞는데 나는 따뜻하거나 기름지게 느껴지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순 이후의 피부는 모두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옥선 할머니에게 3가지 피부 그룹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초민감 피부예요. 이런 분들은 바세린 세 부분과 비타민 이반 부분처럼 더 가벼운 비율로 시작해야 해요. 피부가 안정되면 표준 비율로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불금 없는 아주 건조한 피부예요. 이 그룹은 표준 비율인 2대1이 가장 잘 맞고 둘째 주부터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룹은 김이나 어두운 반점이 있는 피부예요. 이 그룹은 아주 얇게 바르고 햇빛 차단을 더 잘해야 해요. 피부가 깊은 층에서 회복되며 빛에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더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인천에 사는 74살 이병훈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피부가 두껍고 거칠어서 얼굴이 마른 땅 같다고 말하던 분이었어요. 첫 주에 2대1 비율이 얼굴을 뜨겁게 했어요. 바세린을 더 넣은 3대1 비율로 바꾸자 열흘 만에 부드러움이 돌아오고 거친 결이 좋아졌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줘요. 방법은 맞지만 피부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료 끝에 옥선 할머니는 물었어요. 선생님, 매주 피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3가지 좋은 신호와 3가지 나쁜 신호만 기억하세요. 좋은 신호가 2개면 계속하세요. 나쁜 신호가 2개면 속도를 줄이세요. 이 규칙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예순 이후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 피부 타입을 보고 환자들에게 하듯 맞춤 계획을 만들어주길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에서 더 깊은 안내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3가지 좋은 신호와 3가지 경고 신호를 설명한 뒤 옥선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해왔던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 혼합물만 바르면 정말 더 젊어질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올바르게 바르는 것은 여정의 절반일 뿐이라고요. 나머지 절반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예요. 밤에 피부를 잘 돌봐도 낮에 장벽을 망치면 모든 노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예순 이후 사람들이 피부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생활 습관을 항상 말해요. 한국은 겨울이 건조하고 여름 햇빛이 강하고 습한 지역보다 수분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이에요. 피부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는 이 5가지 습관에 크게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충분한 비타민C와 단백질을 먹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은 콜레스테롤이 걱정되거나 씹기 힘들어 고기를 적게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콜라겐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져요. 저는 옥선 할머니에게 고등어 구이, 삶은 달걀, 찐 나물, 저염 미역처럼 익숙한 음식을 추천했어요. 소화도 쉽고 한국 입맛에도 잘 맞아요. 두 번째 습관은 밤 10시 전에 자는 것이에요. 60에서 80 사이에는 회복 호르몬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강해요. 옥선 할머니는 늦게 TV를 보곤 했는데 그래서 얼굴이 칙칙하고 피곤해 보였어요. 3주 동안 일찍 자니 아침 얼굴이 더 가볍고 덜 건조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습관은 매일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에요. 집 안에 있어도 UVA는 창문을 통과해요. 그리고 비타민 E를 쓰면 피부가 빛에 더 민감해져요. 가볍고 잘 퍼지는 선크림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습관은 당과 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에요. 당은 염증을 늘리고 주름을 깊게 만들어요. 저는 떡을 고구마로, 흰 국수를 메밀국수로 바꾸라고 했어요. 3주 뒤에 할머니 볼은 눈에 띄게 덜 빨개졌어요. 마지막 습관은 매일 20분 걷고 깊게 숨 쉬는 것이에요. 이 행동은 혈류를 늘리고 산소를 피부로 보내
피부를 더 밝고 고르게 만들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항상 하는 같은 말로 마무리했어요. 피부 관리는 얼굴에 무엇을 바르느냐만이 아니라 매일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예요. 예순 이후를 위한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더 깊게 설명한 영상을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주세요. 5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들은 뒤 옥선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이걸 다 하면 정말 제 피부가 달라질까요? 저는 여러 해 동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 두려움은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 환자들에게서 그리고 제 영상 댓글에서도 아주 많이 들어온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희망까지 가져갔다고 느끼는 두려움이죠. 할머니가 변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저는 할머니가 루틴을 시작한 지 3주 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밀락시장에 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피부가 따갑지 않았어요. 고등어 가게 앞에 서 있는데 오랜 친구가 갑자기 말했어요. 옥선아, 오늘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인다. 예전에는 거울 보는 것도 두려워하던 분에게 그 한마디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결과는 마법이 아니라 꾸준함, 올바른 사용, 그리고 건강한 습관에서 온 자연스러운 변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규칙들도 다시 말해드렸어요. 레티놀과 함께 쓰지 않기, 목은 아주 얇게 바르기, 일반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혼합물을 마지막에 바르기, 그리고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 진료가 끝날 때 저는 할머니에게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도 말했어요. 예순 이후의 피부 관리는 20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갈게요. 우리는 이제 옥선 할머니의 4주 여정을 모두 걸어왔어요. 이 여정은 60, 70 또는 80순의 피부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이야기는 기적처럼 들리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피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면, 바세린과 비타민 E를 올바른 비율로 쓰면,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누구나 피부가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예요.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더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다시 느끼길 바라는 희망이에요. 나이가 몇이든 스스로를 돌보고, 바꾸고,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도움이 되는 것을 배웠다면 가볍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꼭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 피부를 어떻게 지키고 회복하는지 오래가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건조하고 주름지고 칙칙한 피부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하루가 평온하길 바라고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자신감을 줄 만큼 건강한 피부가 되길 바라요.